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또다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내년은 진짜로 많은 변화와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난 몇 년간의 시장을 리뷰를 해보면서 내년에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어디에서 투자 기회를 잡아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서울 수도권 전체의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 데이터를 준비를 했는데 이걸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매매 거래량과 매매가 그리고 매도 물량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거래량부터 한번 볼게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던 시기가 바로 21년에서 22년 말까지였죠. 왜 이렇게 됐었냐면 21년도 9월 달에 대출 중단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대 시중은행이 사실상 대출 자체가 안 나온 시기였어요. 그게 22년도 상반기까지 이어졌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됐었죠. 물론 가격이 너무 높게 치고 올라간 이 피로감도 존재를 했었고요. 또 코로나 시국이 종료가 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이슈가 이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었던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못 버티시는 분들 위주로 호가를 좀 낮춰서 물건을 내놓기 시작을 하고요. 거래 절벽이 거의 1년 이상을 이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평균적으로 30%가량 하락을 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도 완만하게 매도 물량이 이렇게 늘어나다가 오히려 매도 물량이 22년 중반기부터는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가격이 하락했을 때 손절매를 하실 분들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단 말이죠. 어차피 아파트라고 해봤자 1년에 회전율이 5% 남짓인데 진짜 많이 돼봤자.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오랫동안 거주하시는 분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파트를 한번 사면 보유기간이 10년에서 한 12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은 저렴할 때 사셨고 또 그렇다고 많은 대출을 끼고 있지도 않고 그런데 가격이 떨어졌을 때 급하게 던져야 되실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매도 물량이 쭉 줄어들다가 23년도 초에 그때 당시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게 하진 않겠다. 그게 뭐냐면 규제 완화 기조를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책과 더불어서 정책 자금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풀렸던 정책 자금이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이 풀리기 시작을 해요. 소득을 보지 않고 많은 총량과 중금리 대출을 이 시장에 뿌려주는 그런 대출이 뿌려지면서 LTV가 다시 70에서 무주택자 내 집 마련 시에는 거의 80%가량이 어느 정도는 중저금리 거기다가 만기를 40년 이상까지 잡아주는 굉장히 영향력이 센 정책자금 대출이 23년부터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죠. 월 평균 거래량이 일반적으로 한 6천 건대에 근접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2천 건 언더까지 떨어졌다가 2배 이상 올라붙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기조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올 7월 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올 7월 달에는 거의 9천 건에 달하는 매매 거래량이 있었고요. 매매가도 동반 상승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당시에 트렌드가 뭐였냐면 신축이었죠. 신축. 그래서 얼죽신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을 하고요. 원체 신축에 대한 품귀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신축이 될 수 있는 상급지 그리고 초상급지에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요. 또 한남뉴타운 같은 아주 초상급지에 있는 재개발들 그래서 서울의 한강변에 있는 신축이라던가 아니면 강남 용산권에 있는 신축들은 저 21년도에 찍었었던 전고점을 돌파하는 거래까지 올 초중순까지 계속해서 매수세가 강력하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고가를 대부분 돌파하고 거래량이 또 점차 감소하기 시작한 시기가 올해 한 8월 달부터 감소하기 시작을 했죠. 이때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8월 22일부로 다시 대출 중단 사태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 대출 총량 관리가 들어가게 되면서부터는 시중은행 한 3-4곳이 이미 대출을 문을 닫았고요. 그게 이제 올 연말까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선 효과로 인해서 보험사라던가 증권사의 대출을 통해서 이 시장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 일부 거래를 이어나가고 계시는 상태인데 이마저도 이제 서울의 중상급지 위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상태에서 매물 물량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3년도 처음 정책자금 풀었었던 시기에 매매 물량이 5만 건 정도였는데 최근에 매매 물량은 거의 9만 건을 돌파를 해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때부터는 익절에 대한 매도 물량입니다. 손절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다주택자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사하려고 똘똘한 한 채 이사를 위해서 매도하시려는 분들은 가격이 올라붙어서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물건을 팔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매도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연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될 거냐? 제가 봤을 때 거래량이 다시 폭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고요. 실제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대부분 다 높게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정책 자금을 뭐 대규모로 또다시 풀 수 있는 여건도 아니거니와 지금 금리는 인하됐지만 대출 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총량 규제가 계속해서 이 시장을 묶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대출 총량이 묶인 상태에서 지금 10억대가 훌쩍 넘어가는 서울 아파트를 쉽게 받아낼 수 있을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일단 감소한 상태로 몇 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났던 효과가 21년도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급하신 분들 중에서 상환 안 되시는 분들 또 이 상환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이 우려가 되냐면 실물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나고 있거든요. 다행스럽게 지난 2-3년 동안은 수출 경기가 괜찮아서 이 실물 경기를 견인을 했다면 지금은 수출 경기까지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실물 경기의 여파로 인해서 급하게 매도하셔야 되는 분들께서 일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면 거래량이 침체된 상태에서 매매가가 약간은 조정되는 걸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런데 지금 가격은 굉장히 높게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익절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분위기가 뭐 대단히 좋게 반전되기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하반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반전의 기대감은 존재를 하죠. 왜냐하면 지금 금리 인하 추세로 기조가 바뀌었거든요. 아직까지는 대출 금리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만약에 몇 개월 동안의 텀을 두고 대출 금리 인하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다시 매수세가 일부 지역에서는 좀 불틀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시장을 견인했었던 많은 양의 정책자금 대출이 다시 풀리기에는 시장 분위기가 전혀 맞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 하반기는 상반기에 발생하는 거래량을 보면서 조금씩 유출해 나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는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세 시장은 2020년 7월 달에 있었던 계약갱신 청구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시장을 인위적으로 교란시켰던 게 22년도, 한 2년이 다가오는 22년 6월 말까지였고요. 그에 따라서 인위적으로 전세 물량이 큰 폭으로 감소를 했었죠. 그러다가 계약갱신 청구권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부터 전세 매물이 폭등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요 시기에 뭐가 겹쳤냐면 또 금리 인상이 같이 겹쳐버려요. 기준금리가 3%에 근접해가면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도 3% 후반까지 치솟게 됩니다.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전세 물량이 소진되고 않고 있다가 23년도 넘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전세 물량이 거의 다 소진됩니다. 이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비아파트 위주로 한 전세 사기가 극성을 부렸던 시기고, 이 전세 사기가 전국 단위로 펼쳐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비아파트 시장에 전월세로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기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수요가 전부 다 어디로 갔냐면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혹은 아파트에 전월세로 들어가는 거, 요 선택지 말고는 없거든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라도 서울 아파트에 전세를 구하다 보면 이렇게 매물이 큰 폭으로 소진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고, 그러면 당연히 전세가는 어떻게 되냐?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금리는 높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폭으로 전세가가 상승했던 시기가 바로 23년도부터 24년도까지 있었다. 최근에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전세가가 상승하는 것은 어느 정도 멈췄지만 상승해서 올라붙은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되거나 혹은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특히나 신축들 전세가 지금 공급도 원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인 수준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장 가보면 1000세대급 아파트에도 매물이 뭐 5개도 안 되는 그런 상태까지 지금 생겨버렸고, 매물량 감소가 이 통계치로도 쉽게 볼 수가 있죠. 물론 최근 들어서 몇천 건 정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계절적인 요인이다. 그리고 또 둔촌주공 입주를 앞두고 굉장히 많이 쏟아진 한 건의 아파트에서 거의 몇천 건대가 쏟아진 그런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서울 아파트의 전세 매물량과 거래량 그리고 전세가로 살펴봤을 때 저는 이 고점 뚫을 게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한 6억 가까이 근접을 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봤을 땐 요거 뚫고 전세만큼은 날아나갈 것이 확실해 보인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전세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큰 요인을 보면 첫 번째가 수급이고 두 번째가 금리인데, 지금 수급 같은 경우도 신축은 거의 수급이 없는 상태고 준신축이나 구축 같은 경우에도 매물이 많이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도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거기다가 기준금리 인하가 됐습니다. 기준금리 인하 추세가 내년 상반기까지도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에 금리 이슈와 수급 이슈 두 개 다 전세가를 폭등시키는 이슈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전세 만기여서 이사 가셔야 될 분들 반드시 빠른 선택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매물도 없고 특히나 원하는 조건에서의 매물은 더욱더 소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지를 낮춰서 가거나 아니면 매매 시장으로 뛰어들어야 되는 이런 상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하반기로 가더라도 급격한 기준금리의 인상이라던가 갑자기 뭐 몇만 세대 아파트가 입주가 들어갈 물량이 없거든요. 그러면 하반기에도 사실은 전세가 폭등만큼은 확실하게 거의 점쳐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수도권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경기 인천권 매매 시장부터 보면요, 서울과 움직인 시기는 동일해요. 그래서 21년도 9월 달에 고점 찍고 한 1년여가량 횡보이 하락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23년도 정책자금 풀리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폭등을 했고요. 거래량 폭등한 게 가격에도 반영이 되어서 저점에서 4억 원대에 불과했었던 가격이 거의 6억에 근접한 정도로 올라갔고, 최근 들어서는 다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들면서 가격이 약간 흔들리는 이런 모양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기 인천권은 워낙에 그 범위가 넓죠. 그러니까 약간은 세부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복잡해서 차트론 준비를 안 했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경기 인천권은 신축과 신도시 강세였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기 인천권에 있는 구축들의 상승은 거의 없었고요. 신도시 신축 위주로 한 상승은 전고점을 돌파할 정도로 강세였습니다. 특히나 9억 이하에 대해서만 정책자금을 내줬었기 때문에 9억 이하의 신도시 매물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까지도 보였던 게 이번 장이었어요. 그러면서 매매 물량 수급도 보면 가격이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뒷받침을 해주니까 당연히 익절 물량들이 많이 시장에 쏟아지겠죠. 그러면서 24년도 7월달 고점으로 거래량이 빵 터지고 나서부터는 큰 폭으로 거래가 줄면서 최근 들어서는 한 4천 건대, 인천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거의 절반 이하까지 이렇게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노리시는 분들은 구축을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은 신축이나 신도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넘어서 호가가 올라간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다가 너무 늦게, 지금은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 지역들 전세 시장을 한번 보면 전세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서울보다 오히려 더 심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렇게 매물이 치솟았다가 떨어진 시기에
비해서 더 떨어졌어요. 전세 매물이. 왜 그런지를 한번 유추를 해보면 일단은 서울은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시장에도 어느 정도 지금 온기가 다시 돌아온 상태입니다. 물론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요. 하지만 경기 인천의 비아파트 시장은 처참해요. 아무도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지가 않고요. 실제 경매장 가보면 경매가 다세대 위주로 해서 엄청나게 쏟아져 있는 게 바로 수도권 시장입니다. 오로지 아파트 전월세만을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아파트 전세 물량이 씨가 말랐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21년도에 있었던 물량보다도 오히려 더 없어진 게 바로 지금 현재 경기도 인천권의 전세 물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기에서 매매를 하셔야 될 분들은 무리하게 지금 신축들, 신도시들 쫓아가면서 사가지고는 너무 고점에다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 인천권에 있는 구축 라인들은 아직 22년, 23년도에 저점 수준에서 거래되는 지역들 꽤 많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쪽을 노리시는 게 오히려 더 자산 방어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지역들 지금 가보면 전세랑 매매가가 1억 차이도 안 나는 아파트들 널렸습니다. 구축들은. 그래서 주거 안정성을 위한 분들이라면 그런 지역에서는 매매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내년 시장 절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이죠. 왜냐면 상승 모멘텀과 하락 모멘텀이 공존하는 시장인데, 상승으로는 수급에 따른 이슈, 거기다가 또 금리 인하 이슈까지 겹쳤죠. 이게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라면, 하락 모멘텀은 실물 이슈입니다. 실물 같은 경우는 지금 최악 중에 최악이에요. 그래서 어떤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내년 정말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또 가계부채에 따른 금융 이슈가 겹쳐버렸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너무 쉽사리 이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으로 이어갈 것이다,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에 반해서 전세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할 일밖에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금리가 싸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신축 위주로 한 전세 매물 급감 때문에 강보합장이었던 지금 전세 시장이 강한 상승장으로 변화하고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이제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25년도 상반기는 전세 강세, 매매는 약보합, 이런 정도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 많이 올라붙었던 거래량이 또다시 감소하는 거래 절벽 현상 벌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정말로 심각해져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고 또 대외적인 이슈로 인해서 시스템 리스크까지 시장이 겹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부든지 간에 여태까지는 총력전으로 부동산 시장을 부양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 부양책으로는 수요 사이드에서는 무조건 다주택자라도 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서 가격을 부양해달라, 이런 부양책을 펼쳤었고요. 공급 사이드에서는 뭐냐면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왜냐면 택지 개발해서 지어지는 외곽에 있는 택지지구들 땅 안 팔려요. 경기 부양 제대로 안 되면 땅이 팔리는 게 아니라 기존에 사갔던 땅조차 LH, SH에서 재매각해달라, 이러는 게 이제 금융위기 시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신도시 땅을 어떻게 파헤쳐가지고 팔 생각할 게 아니라 서울시 내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줘서 분양장을 활성화시키면서, 이 분양장이 활성화됐을 때 그제서야 택지지구 땅들이 팔리는 효과를 겪었던 게 지난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수순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1기 신도시도 선도지구를 재빠르게 지정을 했고요. 또 서울시 내에 있는 주요 재개발 사업장들 인센티브 올려주고 기부 체납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정책적인 변화가 빛을 발할 때는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수요를 풀어주는 부양책이 발생했을 때 아주 큰 효과를 발생시키면서 튀어나갈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초상급지의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는 절대 우리가 관심을 놓으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내년 쉽지 않겠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우리 자산 지켜갈 수 있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쳐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이글사 솔로몬이었습니다.